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피부과 스킨 부스터인 주베룩에 대해 설명하고 주베룩의 주요 구성 성분인 PLA와 히알루론산의 특성과 이들이 어떻게 발효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는 주베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과 미용 시술 시장의 최근 흐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고령화와 함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 수와 방문 수, 시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뷰티라고도 불릴 만큼 대한민국의 피부과 시술이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시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도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름, 탄력, 피부결 개선을 위한 시술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소개드릴 주베룩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제품으로 시장의 니즈와 잘 맞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베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는 실제 피부과에서 시술 중인 다양한 스킨 부스터가 나와 있고 주베룩 또한 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시술 전후 피부 단면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베룩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바로 PLA과 히알루론산입니다. PLA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피부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주변 조직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 콜라겐 생성을 장기간 유도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흔히 필러에서 보는 성분으로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 초기 볼륨과 촉촉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두 성분의 화학 구조식이 나와 있는데 왼쪽이 젖산 단위가 반복된 PLA, 오른쪽이 이당류 구조를 가진 히알루론산입니다. 다음으로는 PLA의 구조와 합성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의 구조식이 PLA의 반복 단위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분자가 반복 단위 구조인 젖산, 즉 모노머입니다. 젖산이 축합 반응을 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저분자량의 PLA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축합 중합만으로는 점도가 높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고분자량 PLA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보이는 것처럼 젖산 두 분자가 먼저 락타이드라는 고리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 락타이드를 이용해 고리 계환 중합을 진행하여 비교적 고분자량의 PLA를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아래쪽에는 L폼, D폼, DL폼에 따라 PLLA, PDLA, PDLLA 등 여러 입체 구조를 가지는 PLA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PDLLA는 비정질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생분해성을 보이며 체내 가수분해가 더 잘 일어나 주베룩의 주요 성분으로 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PLA 합성 과정을 실제 실험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실제 실험실에서 PLA를 합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분자를 계환중합의 게시제로 사용하여 PLA의 합성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계환중합은 수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6시간 동안의 진공을 잡고 지속적인 질소 퍼징을 통해 반응기 내부를 완벽한 질소대기로 만들어 합성을 진행합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자량과 입체 구조를 조절한 PLA를 합성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는 이 원리를 확장하여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PLA의 원료가 되는 젖산이 어떻게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쪽 식을 보시면 피루브산이 NADH와 반응하여 젖산과 NAD+로 전환되는 젖산 발효 반응이 나타나 있고 이 반응이 젖산 발효의 기본 반응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젖산 생산균의 포도당 발효 경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호모 퍼먼테이션은 주로 락토코커스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루스 등의 균주로 인한 발효 과정이며 포도당의 대부분이 젖산 하나로 전환되는 경로입니다. 믹스트 에서드 퍼먼테이션 역시 락토코커스 락티스 등이 특정 스트레스 조건에서 젖산뿐 아니라 포름산, 에탄올 등 다양한 유기산을 함께 생성하는 경로입니다. 마지막으로 HETERO 퍼먼테이션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등의 균주에서 나타나는 발효 과정으로 젖산 외에 에탄올, CO, 아세트산 등이 복합적으로 생성됩니다.
산업적으로는 수율과 공정 효율을 위해 호모 FERMENTATIV 균주를 중심으로 젖산을 생산하고 이렇게 얻은 젖산이 다시 락타이드와 PLA 제조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주베룩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인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디글루쿠론산 N-아세틸-D-글루코사민의 반복 이당류로 이루어진 폴리사카라이드로서 생체적 합성이 높고 높은 친수성 및 수분결합 능력으로 인해 높은 보습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베룩 내에서는 보습 효과와 더불어 PDLLA의 균일한 분산을 위한 고분자 매트릭스로 사용됩니다. 히알루론산은 미생물의 대사 과정 중 UDP-글쿠론산과 UDP-M-아세틸글루코사민이 결합하면서 사슬이 연장되고 그 결과 고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중간과 오른쪽 그림은 각각 대장균 기반 대사 공학을 통해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경로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트랩토코커스 주에피데미쿠스의 대사 경로를 나타냅니다.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포도당 등 탄소원이 여러 대사 경로를 거쳐 UDP-GLCA와 UDP-GLCNAC로 전환되고 마지막에 HAS, 즉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에 의해 위의 기본 반응식에 적혀있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A처럼 젖산과 히알루론산 모두 발효공학과 대사공학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늘 주제인 발효공학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두 성분이 실제로 어떻게 주베룩이라는 완제품으로 제조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PDLLA와 히알루론산의 질량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PDLLA와 히알루론산을 5.6대 1 정도의 질량비로 섞어 주베룩 제품을 제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주베룩 제조 공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PDLLA 미세구 제조 과정입니다. 용매 증발 또는 스프레이 건조 공정을 이용해서 지름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PDLLA 미세구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의 표면 전하와 크기를 조절하고 멸균까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히알루론산을 멸균된 용액에 용해시켜 점탄성을 가진 겔을 형성합니다. 히알루론산을 바탕으로 겔을 형성하고 나면 준비된 PDLLA 입자를 HA 용액에 넣고 고속교반 또는 초음파 분산을 통해 균일하게 분포시키며 이후 완충액을 첨가하여 조성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히알루론산에 PDLLA가 혼합된 상태인 물질을 시린지에 충전한 뒤 감마선 멸균을 수행하고 나면 실제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형태가 완성됩니다. 오른쪽 SEM 이미지는 PDLLA 미세구가 히알루론산 매트릭스 안에 분산된 구조를, 아래 조직 사진은 시술 전후 피부의 콜라겐 밀도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했을 때 푸른색의 콜라겐이 눈에 띄게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톡스, 필러, 주베룩의 작용 메커니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보톡스와 필러는 코렉티브, 주베룩은 리제너레이티브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한 코렉티브는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단순한 꺼짐이나 결점을 보정한다는 의미이고, 리제너레이티브는 피부 재생을 통해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스킨 부스터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보툴리늄 톡신 즉 보톡스입니다. 신경 말단에 주사되면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서 근육 수축을 막고 그 결과 표정주름을 완화합니다. 시술이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지만 효과가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로 한정적이고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러입니다. 주로 히알루론산계를 진피나 피하층에 주입해서 꺼진 부위를 물리적으로 채워주는 볼륨 교정 시술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크지만 과도하게 주입되거나 이동혈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유지기간 역시 제한적이라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주베룩은 재생 중심의 기전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의 맨 왼쪽을 보시면 진피층에 PDLLA 입자가 주입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연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이물 반응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진피 속 섬유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HP90베타 같은 스트레스 단백질, 그리고 HIF1알파의 발현이 증가합니다. HSP90베타는 샤페론 단백질이라서 HIF1알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안정화된 HIF1알파는 해간으로 들어가서 VEGF라는 혈관 생성 인자의 발현을 크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VEGF는 아래쪽에 보이는 VEGFR이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는 주로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있는데요. VEGF가 VEGFR에 붙으면 PI3K AKT MTOR 경로와 ERK12 경로 같은 신호 전달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오른쪽 아래에 보시듯이 내피세포들의 증식 이동 그리고 튜브 형성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자라나는, 즉 혈관 신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혈관이 새로 생기면 해당 부위의 산소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던 활성산 소종 수준이 점차 감소합니다. 활성산 소종이 적절한 수준으로 낮아지면 섬유화 세포에서 TGF-β1, 2, 3 같은 성장인자의 정상적인 발현과 신호 전달이 활성화됩니다. 이 TGF-β 패밀리는 섬유화 세포에게 콜라겐과 ECM을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를 주는 핵심 인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콜라겐 합성이 증가하고 진피층의 섬유 조직 밀도와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결국 오른쪽 상단의 붉은 글씨인 피부 재생 탄력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베룩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피부 자체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여기서는 주베룩의 실제 임상 효과를 몇 가지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사진들은 각각 시술 전과 시술 후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이 지난 상태를 비교한 것으로 눈가 잔주름, 팔자주름, 모공피 부결, 전반적인 피부 탄력과 처짐 등의 항목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술 직후 극적인 변화보다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콜라겐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도 효과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PDLLA 기반 콜라겐 재생 메커니즘과 잘 연결됩니다.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베룩은 한 번 시술 후에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탄력 개선 효과를 보이며 피부 두께 증가, 진피 콜라겐 밀도 증가가 조직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베룩의 구성 성분, 발효공학적 배경, 제조 공정, 그리고 보톡스 필러와 차별되는 재생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